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2시간에 걸쳐서 전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전류란 그렇죠, 전하의 흐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하의 흐름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한 걸까요?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학습 목표와 함께 오늘 무엇을 공부할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전압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압계의 사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오늘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선생님이 맨 첫 시간에 설명하셨던 위치 에너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앞으로 에너지는 이렇게 대문자 E로 표현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요, 이 높이에서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거를 우리가 앞에 많은 예로 보았던 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그걸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위치 에너지는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더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물레방아가 더 쌩쌩 돌아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높이가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도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왜 자꾸 이야기하냐고요? 이게 바로 전하의 흐름이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앞으로 이 삼각형을 되게 많이 그릴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을 딱 그리면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물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평지에서는 물은 절대 흐르지 않아요. 그냥 고여 있을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전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전하는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이 차이만큼, 이 높이 차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요, 우리는 앞글자만 따서 전위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위차.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이다. 이 높이 차이만큼이다.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하가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서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위차가 더 크다. 더 큰 높이에서 전하가 이렇게 있다, 흐를 수 있다.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겠죠. 전하가 흐르게 되겠죠. 바로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전하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를 수 있게 되고, 바로 이 전하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전류인 거예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할게요. 전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즉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압. 즉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그게요, 바로 건전지예요, 여러분. 자, 요만큼 해당하는 건전지에 의해서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건전지를 더 센 거 하나를 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전위차가 더 많이 발생하게 돼서 더 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선생님이 밑에 그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건전지 나타날 때요, 긴 게 플러스 극이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었죠. 우리 전기 기호에서. 그 다음에
전구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전기 회로들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긴 쪽이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자, 근데 실제로 전자가 흐르는 거, 전하가 흐르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른다고 얘기했죠. 자, 요 도선의 단면을 선생님이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가 평상시에는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다가 건전지를 딱 연결하게 되면요. 여기 요 도선의 상태를 보면 얘는요. 지금 이 뒤쪽으로는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앞쪽에는 지금 플러스 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는 거는 전자이고 전자는 앞에 지금 플러스 극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는 전기적으로 인력이 발생하죠. 전기력 중에서도 인력.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요.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자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잖아요. 싫어한단 말이죠. 얘네가 이 전하가 마이너스 극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청력이 발생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전하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이 전하의 흐름이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건전지가 하는 역할은 바로 앞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게 됨으로써 전하의 흐름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하나의 그림을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건전지가 있는 거예요. 이 건전지가 요만큼의 전이차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전하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요. 자, 흐른 다음에 얘가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흐르려면은 이 높이까지 올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에서는 물레방아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떨어졌어야 됐어요. 그때 얘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거를 다시 올려주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펌프였는데요. 그 펌프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건전지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렀어요. 이 바닥에 있는 전하를 다시 그 높이까지 끌어올려주는 거. 그래서 얘가 다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면서 계속해서 전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건전지라는 거예요. 이 건전지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요거 이해가 될까요? 근데 이 건전지에 의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 쪽에서는 멀어지고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흐르게 하는 그 높이 차이를 이 건전지가 제공해 주게 되는 거고 얘가 다 흘러가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 얘를 다시 이 높이까지 끌어올려 주는 거. 그게 바로 이 건전지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끌어올려주는 거, 이 높이까지. 그게 바로 건전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올려주고 흐르고, 올려주고 흐르고, 건전지가 수명을 다하면 얘가 이렇게 전이차의 높이만큼 올려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 못 흐른다,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선생님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자는 이 전압을 전기적인 압력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전압은요, 전기적인 압력은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건전지를 준비했어요. 이 건전지는 1.5V의 전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건전지는 얘 자체만으로는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다만 이 건전지에 도선이 연결되었을 때 그때 전류를 흐르게끔 하면서 이 전압의 능력,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할까요? 얘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 어떤 그 도선이 완벽한 회로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그 콘센트에는 모든 집마다 220V의 전압이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어요. 그 전압에서부터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쇠 젓가락으로 쿡 찌르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감전 사고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 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준 거고요. 자, 그 콘센트에 220V에 해당하는 플러그를 꼽고 그 플러그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기구의 스위치를 켰을 때 그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그 능력을 220V의 콘센트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전압은 압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다.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볼게요. 다 했어요, 여러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자, 이 삼각형 앞으로 많이 보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높이 차이만큼이 바로 전위차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의 높이 차이. 그래서 전위차가 바로 전압이고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압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압계는 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높이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이렇게 전압계. 높이를 측정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도선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내가 건전지, 선생님 이렇게 우선 그려볼게요. 건전지에다가 이렇게 전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내가 이 건전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위차만큼,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만큼, 이 높이만큼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높은 곳과 낮은 곳 두 가지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건전지에서 발생하는 이 전위차, 이 높이 차이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전과 후에 이 높이 차를 측정할 수 있는 전후에다가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연결, 무슨 연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었었죠.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차이점은 직렬 연결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의 흐름이 하나의 물줄기로 표현이 되면 직렬 연결이다. 그런데 만약에 물줄기가 이런 식으로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갈 수도 있고 나뉘어지게 돼요. 이런 연결 무슨 연결이다? 그렇죠. 이거 병렬 연결입니다.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위차만큼 이 높이 차이만큼을 측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구 지나가기 전, 전구 지나가기 후 이렇게 도선을 따로 연결해서 전압계를 설치해야지 이 전과 후에 전위차만큼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병렬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만 하면 끝이에요. 아까 그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만 제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V, 볼테이지죠? V로 나타내고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단위는 볼트를 사용하고요. 얘는 전위차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전압은 바로 전위차이다. 자, 수압과 전압을 비유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왼쪽은 이제 수도 간에 지금 펌프에 의해서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높이 차에 의해서 물이 흘러 내리면서 물레바가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얘는 지금 건전지에 의해서 전지에 의해서 이만큼의 전위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 전위차만큼 전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 다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건전지를 통과하면서 다시 위 전위차만큼 올라간다. 점프 흐르고 점프 흐르고 이 점프 시켜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해준다? 그쵸. 건전지가 해준다. 건전지에 의해서 전위차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대답할 수 있죠? 여기에서 밸브는 누구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스위치. 물의 흐름이 바로 전류이고요. 자, 높이 차를 일으키는 요 펌프는 전위차를 발생하게는 바로 전지가 되겠습니다. 전지.
그 다음에 수도관은 도선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물레방아는 그쵸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물이 흐르고 있구나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 물레방아 또는 그렇죠 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물의 높이 차이가 바로 수압이고 이 수압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바로 전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전압계라고 했죠. 이 전압계는 전류계랑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도구이고 얘는 직렬 연결했죠. 물에 흐르는 세기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측정 도구를 놔줘야 된다 그랬어요. 전류계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를, 전류의 흐름, 그 세기를 측정하려면 그 도선에다가 직접 놔줘야 된다. 직렬 연결하면 된다. 내부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고장 난다 그랬죠? 자, 전압계 오른쪽에 볼게요. 얘는 전압을 측정하는 도구이고 얘는 병렬 연결해 준다. 내부 저항이 매우 큽니다. 얘는. 그래서 전지에 직접 연결이 가능해요. 자, 이 부분 밑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게요. 자, 밑에 보세요. 지금 차가 전압이 지금 건전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를 통해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흐르게 됐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전구에 걸리게 되는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 이 높이 차이만큼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전압 전후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은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병렬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직진한다. 1번 또는 2 전압계 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의 옵션이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방해하는 정도. 뭔가 저항한다.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전압계의 저항이 전구의 저항보다도 더 작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류는 자기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흐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전압계의 저항이 작은 거예요. 전압계가 더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게 돼. 그러면 이 전류가 1번으로는 흐르지 않고 2번으로만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적으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계의 저항은 무조건 커요. 저항이 매우 크다.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 여기 내부 저항이 커서 2번으로는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저항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원래 도선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전류는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 큰 이유는 전압계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 도선에 흐르는 전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의 저항은 크게 되었다. 그 전압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 저항이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전압계를 읽는 방법도 전류계를 읽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단자 하나 있고요. 빨간색.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를 3V, 15V, 30V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의 값이겠죠. 이것을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하냐에 따라 지금 이 그림에서는 15V에다 연결했네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눈금판에서 눈금을 다르게 읽어주면 된다. 얘는 지금 15V에다 연결했으니까 15V에 해당하는 요 라인, 요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딱 10V에 걸쳐 있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압이 10V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전지 연결에 따른 전압인데요.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고 우리 삼각형만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전지의 왼쪽은 직렬 연결이고 오른쪽은 병렬 연결이에요. 자, 직렬 연결은 얘는 지금 수조, 물통 하나에 해당하는 요 수압이 발생하겠네요. 얘를 직접적으로 위에다 올렸어요. 얘는 지금 2개에 해당하는 높이가 지금 2배가 되었죠. 그만큼 물이 더 세게 흐르게 될 겁니다. 수압이 2배가 되었고요. 그만큼 물의 흐름은 2배가 된다. 다만 물이 빠르게 흐르는 만큼 이거는 한 통에 해당하는 사용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얘 지금 전지
하나에 해당하는 전위가 아니라 두 개에 해당하는 전이차가 발생하게 된다. 전압은 그럼 2배가 될 것이고 전류도 2배 빨리 흐르게 되겠죠. 다만 사용시간은 건전지 하나에 해당하는 수명이다. 그다음에 전압 전류가 커진 만큼 밝기도 밝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전지 개수가 하나냐,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더 센 전압을 갖게 된다. 비례관계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는 병렬 연결 볼게요. 병렬 연결은 말 그대로 수평하게, 평행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전위차, 이 높이 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가 않아요. 병렬 연결했을 때는요, 수압 하나에 해당하는 수압이고요. 물의 흐름도 그럼 하나에 해당하는 거. 다만 요 한 통에 해당하는 게 다 썼을 때 그 다음 거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사용시간은 2배가 된다. 자, 요거 똑같이 밑에 전지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얘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는 전지입니다. 지금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얘는 하나에 해당하는 전이차를 가져요. 전압을 가져요. 그래서 전압은 전지 하나에 해당하는 거 똑같잖아요. 높이가. 그쵸? 그 다음에 전류도 그러면 하나에 해당하는 거. 자, 대신 사용시간은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거 다 썼어. 그러면 그 다음 거 사용하면 돼요. 저 사용시간은 2배가 된다. 밝기는 변함없고 하나에 해당하는 밝기이다.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 그래프는요. 전지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 되던 상관없이 전압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어요, 여러분.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전압은 전압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줘서 측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전지인데 연결 방법에 따라 전체 전압 값이 다르다. 자, 요 부분 선생님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지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전압을 계산하는 건데요. 전지 한 개의 전압은 1.5V래요. 자, 얘는 지금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냥 건전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2개가 오히려 그림 그리지 말 걸 그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5V, 1.5V 합쳐져서 전체 몇 볼트의 전압? 그쵸. 3V의 전압이 발생된다. 얘는 1.5V가 몇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개. 그러니까 전체 4.5V의 전압. 얘는 1.5V가 몇 개 연결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4개. 그러니까 전체 6V에 해당된다. 자, 오른쪽 4번이랑 5번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게 딱 보이죠? 이거는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그 전압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1.5V. 밑에 얘가 3개 연결되어 있던 4개 연결되어 있던 상관없어요.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이차가 발생한다 그랬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1.5V지만 단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의 장점은 요거 1.5V 다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사용하는 전체 수명이 전지의 수명이 병렬 연결된 것만큼 3배 연장된다.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조금 어려웠을까요?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전이차, 위치 에너지, 이 높이 차를 만들어주는 것, 이 높이 차이만큼이 바로 전압이다. 높이 차이만큼 전하가 잘 흐를 수 있다. 높이 차가 크면 클수록 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되겠죠. 이 높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얘가 바로 전지이다. 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직렬 연결할수록 더 센 전압을 가질 수 있고 병렬 연결했을 때는 하나에 해당하는 높이, 그 하나에 해당하는 전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장점은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압계를 그 높이 차이를 측정하는 데를 이렇게 도선을 따로 연결해서 병렬 연결해서 측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저항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 전류 전압 저항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거를 연결고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ohm의 법칙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도 너무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